6월 2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판사회의를 상설기구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일선 판사 모임인 판사회의가 상설화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법관 대표회의 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판사회의 상설화 로드맵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 상설화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법관 대표회의 측은 곧바로 판사회의 상설기구화에 착수했습니다. 법관 대표회의 측은 일단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판사회의 상설화 소위원회를 꾸리고 내일 저녁 첫 회의를 열어 판사회의 상설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은 판사회의를 단순 자문회의체로 할 건지 심의 의결 권한이 있는 공식기구로 할 건지, 즉 판사회의의 성격 여부를 무엇으로 하느냐입니다. 이와 관련 법관 대표회의 측은 대법원장 권한 분산 차원에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 상설화를 요구한 만큼 상설화되는 판사회의에 심의 의결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합니다. 이 경우 법원 조직법 개정이 불가피합니다. 법원 조직법에는 판사회의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각급 법원 판사회의 관련 조항을 운용해 일단 자문기구 역할로 출범시키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전에 우선 전국 법관 대표회의 상설화부터 해놓고 보자는 겁니다. 판사회의를 정례적으로 여는 정기회의로 할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여는 비정기회의로 할지도 논의 대상입니다. 정기회의냐 비정기회의냐도 판사회의를 자문기구로 할지 심의의결기구로 할지와 일정 부분 맞물려 있는 사안입니다. 관련해서 법관 대표회의 측은 일단 정기회의로 하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비정기회의를 따로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 참석할 판사를 어떻게 선출하느냐도 논의 대상입니다. 지난 19일 열린 법관 대표회의 참석 판사 100명은 각 법원에서 자율적으로 선발해 대표로 보낸 판사들입니다. 이처럼 각급 법원별로 일정 수의 대표를 선발할 것인지, 전국 판사를 직급별로 나눠 대표를 뽑을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일단 지난 19일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 참석했던 판사들은 다음 달 24일 열기로 한 2차 회의까지만 참석하고 새로운 대표 판사들을 선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로인사이드 양승태 대법원장의 판사회의 요구 수용 등 법원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앞서 전해드렸는데 판사회의 상설화, 이거 뭐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네요. 네, 물 들어올 때 배 띄운다라는 말이 생각날 정도로 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 측이 판사회의 상설화 요구를 네. 양승태 대법원장이 받아들일 것으로 기정사실화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통신망에 판사회의 상설화 등 법관 대표회의 요구사항 상당 부분을 이제 수용 의사를 밝힌 게 어제 오후 4시쯤인데요. 네. 그 후 바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네.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죠. 네. 이 소위원회 위원장까지 선임한 것은 네. 이 판사회의 상설화를 기정사실화하고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사회의 상설화를 수용하면서 어떤 성격으로 할지 알아서 잘들 논의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양승태 대법원장은 저 역시 법관들이 사법행정에 네. 더욱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왔다, 이렇게 운을 뗀 뒤에 네. 향후 사법행정 전반에 대하여 법관들의 의사가 충실히 수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상설화하자는 결의를 적극 수용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거는 뭐 결국 인사와 예산, 정책, 그러니까 뭐 사법행정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원행정처, 뭐 다르게 보면은 대법원장 권한을 나눠주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양승태 대법원장은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네. 사법행정에 관한 법관들의 참여기구로서 네.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법관들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혀왔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그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앞으로 전국 법관 대표회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뭐 대법원장 뭐 제왕적 권한이라고들 흔히 얘기하는데 이거 나눠주겠다. 이거는 결국 법원 바깥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법개혁 논의와 맞물려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국회 개헌특위인데요. 네. 이 개헌특위에서는 대법원장 직속으로 사법행정의 거의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이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네. 사법평의회를 신설하자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논의되고 있는 사법평의회 구성을 보면요. 네. 이 국회가 8명, 대통령이 2명, 일선 판사회의에서 6명, 이렇게 16명으로 네. 사법평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법평의회 구성에 대법원장이 낄 자리가 하나도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현실화되기 전에 네. 이 대법원장이 가진 권한 일부를 판사회의에 나눠주자, 이른바 이 법원 셀프 개혁하는 모습을 보이자, 네. 그래서 외부의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이 사법개혁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네. 이런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양승태 대법원장이 뭐 사탁만 준 건 아니죠.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요구는 뭐 단칼에 거부했던데 그것도 좀 전해주시죠. 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대법원 진상조사위 결과에 네. 일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네. 그에 대해 다시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네. 않다. 이렇게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는 블랙리스트가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위 법관들 컴퓨터도 조사하지 않고 없다. 결론 낸 거는 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추가 조사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제껏 각종 비위 혐의나 위법 사실 등 어떤 잘못이 드러난 경우조차도 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그의 동의 없이 조사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를 강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뭐 한마디로 뭐 판사 컴퓨터 강제 조사라는 선례를 만들어서 뭐 재무덤 팔짓 하지 마라. 뭐 이런 취지로 읽히네요. 네, 이 때문에 전국 예. 법관 대표회의 측도 고민에 빠져 있는데요. 네. 이 판사회의 상설화라는 사탕을 포기하기엔 네. 이 달콤함이 너무 크고 네. 그렇다고 네 알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하기에는 네. 모양새가 너무 빠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관련해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 측의 입장을 물었지만 이 논의에서 추후 공식 발표하겠다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 네. 뭐 판사회의 상설화, 뭐 외부로부터의 법원 개혁 한라를 어떻게든 일단 피하고 보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인데 판사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되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법원에 나오면서 취재진의 국정농단 사태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가 지난 8일 석방된 후 처음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장 씨는 최순실 씨의 은행장 등 인사 개입과 관련해 우병우 전 수석과의 관계를 입증할 증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 전 수석은 지난 16일 첫 번째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가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황당한 제보 조작 사건의 파문이 어디까지 번질지 주목됩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억울하다고 카톡하셨는데 윗선 지시가 있었던 겁니까? 이유미 씨는 오늘 오전 10시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 남부지법에 도착했습니다.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단독 범행인지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씨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입장했습니다.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 20분에 시작돼 40분 만인 낮 12시쯤 끝났습니다. 이 씨 변호를 맡고 있는 차현일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이 씨가 강도 높은 수사로 인해 중압감을 받고 있지만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충차대한 사회적 무리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공안부는 어제 이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대선 직전 준용 씨의 미국 파슨스 스쿨 동료로부터 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에 아버지 문재인 대선 후보가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조작된 녹음 파일을 공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녹음 파일에서 준용 씨의 파슨스 스쿨 동료라고 자처한 남성은 이 씨의 남동생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중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제보 조작을 지시한 국민의당 윗선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입니다. 국민의당 당 차원의 개입이 드러날 경우 그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이번 사건에 대해 언제쯤 입을 열 것인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26일 조작 사실이 알려진 후 오늘까지 나흘째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오늘 무산됐습니다. 이슈플러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예상은 됐는데 송영무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일단 무산됐죠? 예, 송영무 후보자는 법무법인과 방산업체 고액 자문료 논란, 네. 또 음주운전 전력 등으로 야당에서는 일찌감치 낙마 대상자로 찍어놓고 네. 벼르고 있었는데요. 흠결 있는 후보를 세워놓고 야당이 반대하면 발목 잡기로 몰아가려고 일부러 네. 그런 후보를 내세운 거 아닌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하게 네. 반대했습니다. 뭐 워딩이 센데 그런데도 여당은 송영무 후보자를 뭐 임명해야 된다고 지지하고 있고 청와대도 임명하겠다 뭐 이런 입장에 변화가 없죠. 네, 관련해서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송 네.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네.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들이다. 네. 군 내부에서 누군가 일부러 유출하지 않으면 공개될 수 없는 자료들이다. 이런 네.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한마디로 군 내부에서 누군가 송 후보자를 의도적으로 흔들고 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네. 군사 기밀을 의도적으로 누출하고 있다고요? 예, 일례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한 장보고함 사업 시제 업체에 네. LIG 넥스원이 선정된 것과 관련해 LIG 넥스원 고문 출신인 송 후보자가 배후에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네. 이게 뭐 군사 기밀인가요? 예, 국방 사업과 관련해 어떤 업체가 적격인지 네. 그 장보고함 시제 업체 선정 자체가 3급 군사 기밀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업에 직접 관여했거나 군 내부의 고위급 인사가 아닌 이상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인데 이게 누출됐다는 것이 청와대와 여당 시각입니다. 그 뭐 다른 게 뭐 더 있나요? 군사 기밀 유출 관련해서? 네, 수천억 원대 공군 레이더 국산화 과정에서 시험 네. 평가 성적이 조작된 정황과 또 관련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있는데요. 네. 이것도 2급 군사 기밀이고 내부 인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인데 어디서 어떻게인지 모르게 유출됐다. 이런 주장들을 네. 하고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 어떤 인물 혹은 뭐 어떤 세력이 의도적으로 뭔가를 유출하고 있다는 건데 송영무 후보자 국방부 장관으로 오는 것에 저항하는 뭐 인물이나 세력이 있다면 저항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예,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네. 송영무 후보자가 해군 출신이라는 것과 네. 국방개혁 플랜 그 두 가지입니다. 네. 청와대는 송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네. 군 조직과 새 정부의 국방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네. 강한 국방, 육해공 3군의 균형 발전, 또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 조직 확립 등 중장기 국방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네. 어제 열린 청문회에서도 송 후보자는 국방개혁 계획을 새로 짜고 이를 토대로 군사력 수준을 높여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추진하겠다. 네. 문재인 정부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국방 건설로 문제를 일거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국방개혁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네. 중이라고 밝히는 등 국방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뭐 어떤 개혁이든 개혁을 하려면 손에 피를 묻힐 수밖에 없는데 그 피를 묻히게 될 세력들이 저항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네, 송영무 후보자의 국방개혁 의지는 나름 군 안팎에서 평가를 받고 네. 있는데요. 청문위원으로 참석했던 국방전문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도덕적으로는 좀 의심이 가지만 정책적으로는 이만큼 개혁적인 인물은 다시 또 후보를 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굉장히 개혁의 준비를 많이 했다. 이제껏 장관들이 넘보지 못한 어떤 개혁의 영역에 한 발 더 들어갈 수 있는 저는 뭐 상당히 드문 어쩌면 유일할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유일할지도 모르는 후보다. 뭐 엄청나게 후한 평가네요. 네, 또 관련해서 국방부는 오늘 브리핑을 네. 통해서 여권에서 군사기밀 누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네. 국군기무사령부가 그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군사기밀 유출 논란 그리고 뭐 시점도 내용도 상당히 공교롭다면 공교로운데 잘 들었습니다. 네, 이슈플러스 김효정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배상금 지급 등에 동의한 이후 일체의 이의 제기를 금지한 세월호 피해지원법 시행령 조항에 대해 오늘 위헌을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세월호 피해지원법 시행령 제15조 배상금 등 동의 및 지급 청구서에 4.16 세월호 참사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라는 부분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약한다며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 시행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정화, 조재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4일과 5일 각각 열립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5일 오전 10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각각 연 뒤 6일 심사 경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변호사 시험 합격자 실무 연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회원 절반 이상이 사법연수원에서 집체 교육 방식으로 연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3명 가운데 2명 이상은 연수 변호사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해 열정페이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어로 진행된 재판이 특허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특허 법원 특허 1부는 어제 글로벌 기업 3M의 지식 재산권을 담당하는 3M 이노베이티브 프로퍼티즈 컴퍼니가 특허 창장을 상대로 낸 특허 거절 결정 취소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고 재판을 영어로 진행했습니다. 법무부는 KBS 서울신문사와 공동으로 30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35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교정공무원 6명, 교정참여인사 10명, 서울대 병원 등이 수용자 교정 교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합니다. 네, 6월 2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